창업하고 6개월 만에 1억이 바닥나 버렸어요. 하늘이 되게 까마득해졌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대였어요.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급하게 부랴부랴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시장에 먹혀버린 거죠. 갑자기 너무 극과 극이죠. 시장에는 상품을 만드는 공식이란 게 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여름 휴가를 어제 다녀왔어요. 오키나와로 다녀왔는데 휴가지에서 원래 셀프캠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거 진짜 유튜브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 야외에서 이렇게 혼자 독백적으로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 거기서 찍었던 영상들을 다 지워버리고 혼자 드라이브 하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남겨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브랜드를 한 10년 넘게 운영해오다 보니까 그간 겪었던 정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스토리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남겨두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땐 너무 어렸어요. 제가 GS 홈쇼핑에서 MD 생활을 3년 동안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패션 잡화 MD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MD를 하면서 온라인 유통 구조를 잘 알고 잡화 브랜드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1년 내내 잘 팔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잘 나가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고 못 나가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제가 직접 많이 보게 되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때 어리다 보니까 왠지 좀 브랜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브랜드 한번 내 거 해봐야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잡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리얼 파이톤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천연 비단백 가죽으로 제작된 가방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는 파이톤 클러치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호과, 크로커다일, 악어 가죽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러면 나는 리얼 파이톤 가죽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워낙 가죽이 고가다 보니까 미터당 비싼 건 막 9만원 이랬거든요, 가죽값만. 그래서 클러치 하나당 굉장히 원가율을 계산해보니까 8만원, 9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때 당시에 경력이 한 30년 되신 장인분을 채용을 해서 직접 가방을 만드는 제조 공장을 다 세팅을 해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저희가 판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준비 기간에 대략 컨셉부터 해서 채용하고 사무실 정비까지 해서 걸리는데 시간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디자인을 또 처음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직접 장인분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5년 1월에 처음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근데 브랜드를 막상 런칭을 해보니까 계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단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가죽을 매입하는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초반에 재봉틀이라던가 재단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서 구매해서 세팅하는데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창업 자금이 급속도로 소진이 되어버렸죠. 창업하고 6개월 만에 창업 자금 1억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때 진짜 하늘이 되게 까마득해졌었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창업 자금이 바닥이 났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들었었죠. 기분이. 처음에는 저희가 자사몰부터 등록해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카페24 자사몰을 처음 만들었었고 제일 낮은 가격대가 20만원 후반대, 제일 비쌌던 가방이 80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대였어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리얼 파이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판매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첫 달 매출이 한 5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좀 놀라웠었죠. 이렇게 비싼 게 팔리는구나. 그렇게 판매를 시작을 했었고 2달, 3달쯤 되고 나니까 그래도
매출이 점점 느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없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금이 막혀버린 거예요. 되게 좀 막막했었죠. 잘 판매가 됐는데 왜 이렇게 자금이 소진되지? 분명 매출은 찍히는 것 같은데 왜 통장엔 잔고가 없지? 지금 돌이켜보면 이유가 되게 뻔한 이유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처음이라서 몰랐던 거죠. 거의 대부분 브랜드 실무하던 친구들이 있었지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되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돈을 빌려 다녔죠. 돈도 어떻게 빌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독산동에 있었는데 기업은행 지점장님을 찾아가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6달 동안 이런 정도 매출이 찍혔는데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아직 매출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들을 한번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서울 수영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서 3천만 원인가? 그때 빌렸었죠. 근데 점점 뭔가 매출이 올라가는 것 아니고 유통물에 팔다 보니까 결제는 늦어지고 수수료도 많고 고정비는 높고 당시에는 그런 것들 계산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바닥난 거예요. 마침 또 그 시점에 그 사무실에서 가방을 새로부터 망치질을 많이 하거든요. 클레임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건물주분이 좀 나가줄 수 있겠느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계화동에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약간 파워블로버, 그러니까 운영 대행사 같은 것도 경험을 했었고 사은품 공급, 납품 일도 병행을 했었어요. 다른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자금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빌려 다녔죠. 또 몇 천만 원, 또 자금을 융통을 해서 그걸로 또 신제품 만들고 출시를 하다가 그 다음 제가 이제 또 알게 된 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어요. 중진공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청년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30대 초반이었고 하다 보니까 최종 선정이 돼서 창업 자금 1억을 받았죠. 리얼 파이톤 가죽으로 패션 야파 브랜드 시작을 했는데 초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자, 원가만 10만 원인데 원가 10만 원짜리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통장에 몇 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통장에 운영 자금 최소 6개월 주는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직원들 월급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 비용들을 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은 있어야 회사가 유지가 되는구나. 처음 깨닫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사 통장에 6개월 정도의 고정비 운영비는 항상 디파짓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좀 몇 달 또 열심히 노리셨다가 이제는 상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창업할 당시만 해도 리얼 파이톤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핫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소재가 시장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전문 브랜드가 막 그 당시에 많이 출시됐었는데 그 브랜드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든 아이템이 뭐였냐면 하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너무 극과 극이죠. 처음에는 뭐 30만 원 이상짜리를 만들다가 10만 원 미만짜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네이버에서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관이라는 게 있었고 여러 종합몰들에서도 기존 브랜드만으로는 볼륨이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된 좀 개성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키워야 회사 매출이 도움 되겠구나 싶은 때였죠. 유통가에서. 그때 갑자기 판매가 잘 되기 시작했었어요. 처음 출시한 쿨미백이라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이 등록하자마자 하루에 막 30개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이버에서만 막 하루에 30개씩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너무 잘 되게 됐었죠. 다른 후속 가방들도 출시가 됐었는데 그 가방들이 갑자기 다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조금 어리둥절했었죠. 처음에 리얼 파이톤 가방을 출시를 할 때는 룩북도 되게 돈을 비싸게 주고 찍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브랜드는 되게 룩북
이 중요해서 업계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어떻게든 컨택을 해서 좀 퀄리티 좋은 룩북들을 많이 찍었었단 말이죠. 그렇게 힘을 주고 찍고 개발한 제품들은 다 잘 안 됐었고, 급하게 부랴부랴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이 그것도 룩북도 찍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그냥 길거리 스테이커스 찍어서 등록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시장에 먹혀버린 거죠. 진짜 많이 현타가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하게 됐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시장에는 히트 상품을 만드는 공식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꼭 각 잡고 멋지게 만든 제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고 필요로 하는 소재가 필요로 하는 가격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상품 기획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마케팅비를 썼고 컨텐츠를 만들고 등록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상품 기획부터가 잘못된다고 하면 리얼 파이썬 했을 때처럼 단기간에 정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제일 중요한 거겠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어떤 몇 가지 기준들을 원칙을 정해놓고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씩 제가 극복하려고 보완을 하게 된 거죠. 현금 흐름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출시를 하고 나서 뭔가 망하는 경험을 했을 때도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로 짜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좀 깊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기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초보 셀러분들도 그렇지만 대형 브랜드에서도 되도록이면 되게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 하고,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트렌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뭔가 물량을 쏟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거 너무 옛날 제품 아니야? 너네가 명품도 아닌데 그 제품이 팔리겠어? 한 2년 만에 저희가 거의 메인급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감당을 해요. 거의 70-80% 이상? 막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주고 났더니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고 잘못 선정하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시장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한 회사의 운명을 가릴 수 있다. 보통 회사들도